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헌법 이야기 이제 오늘 테마처럼 하나 해줄 건데, 헌법이 이제 마루 헌자야. 알아? 꼭대기라는 거지. 그 헌민형을 기본 3법이라고 그러거든. 헌민형 들어봤어? 민법, 형법 이렇게. 근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다 보면 이 민법하고 헌법하고 형법 하는데 국영수로 친다면 이 민법은 영어 같은 거 외울 거 되게 많지. 이건 국어 같아. 그러니까 의미라, 대의, 역사, 흐름 이런 거 명확하게 개념 정의 이렇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수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국영수 그랑 똑같은 건데. 근데 이제 헌법이 꼭대기니까 헌법을 중심으로 민법과 형법이 나온 거지. 그래서 이렇게 원래 법이 있는 걸 뭐라 그래? 실체법이라고. 들어봤어? 실체법이 있다고. 실제적으로 법이라고 조문이 있는. 근데 이 실체법하고 대응되는 개념이 절차법이야. 절차법 들어봤어? 그러니까 소송 절차를 다루는 법이야.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있고 민사소송법이 있고, 헌법으로 소송하는 건 뭐라 그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있어. 헌법재판소. 자, 이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인데 헌민형인데, 이렇게 헌법의 구조를 보면 헌법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팔하고 이렇게 얼굴. 그런데 이 헌법의 양대 기본칙이 하나는 기본권이야. 기본적인 권리. 근데 이 기본권은 누가 줬다고? 신이 줬다는 신이 줬다. 그러면 왕권 신수설 이런 거잖아. 하늘. 하늘이 줬다. 이건 천부 인권설이고. 네. 이렇게 잡은 거야. 자, 그러니까 신이 줬는지 하늘이 줬는지 기본권이 있는데, 기본권을 두 개로 딱 깔라보면 뭐 있어? 기본권. 기본권은 두 개를 딱 잡으면 뭐로 있어? 자유권. 자유권하고. 또 뭐 있어? 사회권. 사회권은 이게 확장된 걸 사회권이라고 하는데. 이 자유는 보통 개인의 자유잖아. 그지? 연대권. 이게 사회가 개인이 연결되는 걸 연대권이라고 그러는데. 자유 말고 뭐 있어? 기본권. 피읍인데, 피읍. 피읍. 평등? 평등권이야. 자유권과 평등권이 두 개가 양대 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것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너 정도 되면 자유의 한계는 너 개인의 한계지. 네가 마음대로 하는 거고 나도 너 마음대로 하지. 그럼 그 경계선에는 평등이 있는 거야. 자유의 한계치는 뭐가 있다고? 평등. 그치? 그러니까 평등은 뭐를 전제로 한다고? 자유. 그래서 자유와 평등의 관계야. 그래서 이게 개인과 사회고 이게 연대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하는 건데, 이걸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했냐? 아니라는 거지. 처음에는 이게 신권이 강했어. 중세 시대에는. 신권이 강하다가 이게 종교권이 강하다가 카노사의 굴욕 들어갔지. 네. 그런 걸로 하고 십자군 원정이 실패를 했지. 실패를 하면서 이 종교를 믿는 제후들이 몰락을 하게 돼. 그러면서 이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동을 안 했는데, 이 상인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돈을 많이 벌지. 네. 이 사람들을 시민이라 그래. 뭐라고? 시민. 근데 이 시민은 다 시민이 아니라 시장에 있는 부자만 시민이야. 시장에 있는 국민이란 뜻이야. 그럼 이 시민들이 돈을 벌어서 왕한테 돈을 줘. 우리 자율권을 보장하자고. 그랬더니 왕이 상비군을 만들어. 항상 준비된 군대를. 총으로. 그러니까 왕권이 세지지. 그게 점점 커지면서 절대 왕정이 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 기본권, 자유권, 평등권이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유지됐어.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소극적으로 유지되냐면, 이 시민들이 왕아, 그냥 네 마음대로 세금 좀 걷지 말고 제발 여기 써 있는 거 그대로 좀 해주면 안 되냐 보는 게, 이게 권리청원, 권리장전, 대헌장, 마그나카르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소극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문서를 써주고 제발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말고 좀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좀 예상 좀 가능하게 좀 세금 좀 내라고 하고 준 거야 써서. 이게 헌법의 기원이 된 거야.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렇게 왕아 이렇게 하는데 혼자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얘들이 세계들 야 요 시내에 떨어진 성직자들 니네도 모여. 그런 다음에 야 요 귀족들도 있었잖아. 야 니네들도 모여 귀족. 이렇게 이게 삼부회라고 그러거든. 세 가지 부분들이 삼부회를 만든 거야. 삼부회.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의회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원래는 행정권이 짱이었다고. 왕이 행정, 사법, 입법이 다 있었어. 행정, 사법, 입법. 근데 행사 빼놓고 입법권을 분리해와서 얘네들이 요청을 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입권 분립이었어. 입권 분립. 이렇게 입권 분립이 되니까 입법권 주고 딱 했더니 왕이 행사를 한 다음에 야 재판해볼까? 니네가 달라는 대로 나 그 글자대로 했어. 왜 그래? 하고 지가 재판하고 나 무죄. 그거 짜증나잖아. 그래서 몽테스키에가 이 사법권을 분리해라 라고 해서 삼권 분립을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삼권 분립이 됐는데 그러면 이 삼권 분립이 제대로 작동했느냐 써있는 대로 라는 걸 누군가 판정을 해줘야 되니까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거야. 헌재가. 거기다가 이렇게 행정권하고 입법급 사법권 하는데 사법부도 그렇고 입법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돈 쓰지. 그럼 좀 감사 좀 해야 되잖아. 그래서 감사원 조항이 또 들어가는 거야. 감사원. 그런데 진짜 헌재하고 감사원 했는데 어쨌든 자 입법권도 얘 행사 안에 뽑아야지. 행정권도 대통령 뽑아야지. 에? 사법권은 입법권과 행정권하고 이렇게 뭐 30% 30% 해서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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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뽑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야지. 그래서 선관위 규정이 헌법에 들어간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삼권 분립을 바탕으로 이렇게 기본권 하는데 이 기본권을 통합할 수 있는 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헌법에 10조를 딱 만들었어. 인간은 어떻다고? 인간은 어떻다고? 존엄하다고. 그러면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있다고. 행복 추구권. 요게 제왕조항이라고 그래. 제왕. 황제조항. 요 10조를 기반으로 이 기본권과 통치 구조를 양대 축으로 해서 헌법을 만든 거야. 이해되세요?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은 이제 신권에서 시민들이 도시는 자유를 준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장사를 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막 부를 축적하고 그러면서 상비군을 하면서 이렇게 삼부회를 했는데 삼부회를 해서 이렇게 헌법이라는 이런 구절들, 이거 준 거, 왕이 준 구절들, 그 다음에 재판한 구절들, 이런 것들이 오랜 기간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오랜 기간 전통을 이뤘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법이 없더라도 자기들은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불문법주의라고 그래. 그러니까 문장이 특별한 게 헌법이라고 정해진 법이 없고 옛날에 이런 것들, 그 선판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법전으로 문장으로 딱 만들지는 않았다고. 그래서 이 불문법을 하는 게 영국이야. 근데 미국이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그죠? 또 청교도들이 왜 넘어갔냐면 저기 대륙에서 새로운 신교가 발생을 하면서 구교와 신교가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지. 동로마 서로마도 나뉘고 그러면서 신교가 발생을 하면서 영국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왕이 국교회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황당하지. 그러니까 신교도들이 우리 못 살겠다고. 얘네들이 청교도들이야. 미국으로 넘어가 버린 거 배 타고. 넘어가면서 거기를 개척한 거야 그냥.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정신이 독립선언서를 영국에다 세금을 주고 막 그러다가 그냥 보스턴 차 사건 때문에 우리 분리한다고 하는데 헌법 정신은 그대로 받아들였죠. 법 체계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영미법을 불문법주의라고 해. 그러니까 이 불문법주의는 법률이 잘못됐다는 판단하는 헌법재판관이 어마무시한 영향력이지. 이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하는 순간 헌법이 거의 만들어지는 것 같은 효과잖아. 그러니까 영미법주의의 헌법재판관이 되면 너 초등학교 때 친구 아이스크림 뺏어 먹었냐? 이런 인터뷰도 다 하는데. 왜요? 퍼펙트한 그 나라의 정치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왜? 그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하는 순간 거의 헌법과 같은 효과가 되는 판결이 나와버리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섭겠지, 그지? 어?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관의 판례가 미국의 정신이야. 영미리. 우리는 헌재를 뽑아도 이 헌재는 뭘 중심으로 재판을 해? 헌법. 헌법을 중심으로 재판하니까 누구든 헌법을 해석하면서 이게 헌법 정신에 맞나 하는 서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영미는 헌법이 없으니까 헌법재판관이 판례를 딱 하면 그게 그 시대의 정신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이런 게 불문법주의라면 이 불문법주의와 다르게 이건 영미법은 예를 들어서 영미가 나오면 영국이 나오면 어디가 나오냐? 영국이요? 영국이 나오면 영국은 뭐라고? 경험주의지. 네. 경험주의가 뭐냐? 전 세계 배 타고 돌아다녔다는 거잖아, 자기들은. 네. 그래서 다 경험한 걸 보고, 직접 보고 좀 얘기해. 신기한 것 좀 있고, 다 그렇거든. 머릿속으로 상상해서는 안 되거든. 그런 게 경험주의거든. 그지? 그러면 이거는 경험주의면 대륙에는 무슨 주의가 있냐? 합리론. 이성의 합치해서. 아니요? 네. 이 합리론을 하는 게 어디냐? 이게 영국이라면 이거는 대표적인 게 미국, 독일. 독일법이야. 이 독일법은 그럼 어디서 받았냐? 로마법에서. 이 로마 법전이 있어, 로마법은. 법전. 합리론인 독일. 자, 이렇게 독일법, 로마법, 독일법이 수입이 일본으로 됐어. 그 일본법을 우리나라가 번역을 하면서 헌법을 어느 정도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법주의라고? 이거는 얘네들은 무슨 법이야? 불문법이면 이거는 뭐라고? 성문법주의라 그래. 문장으로 완성하는 법주의가 된 거야.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성문법주의를 만들면서 헌법을 보게 되면 헌법에 제일 처음에 아까 내가 그랬지. 여기 시민이 시장에 있는 부자만 시민이라고. 그치? 그래서 이 기본권도 처음에는 시민들이 우리 재산권, 신체의 자유 좀 보장해줘. 거주 이전의 자유 좀 보장해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왜 필요하지? 왜 필요하지? 이사. 그거 당연한 거잖아. 근데 왜 필요해? 네? 뭐가요? 거주 이전이 왜 필요해? 당연한 거잖아. 네. 왜 허락 맡아? 영주 시대는 허락 맡았다. 네. 그러니까 네가 그거 하지 마. 우리 이거 자유 있다고 한 거고. 나머지는 네 맘대로 해도 요거는 우리 거 이렇게 선언한 거야. 그러니까 신기해. 우리 이 거주의 자는 양심의 자유 당연하잖아, 그지? 네. 이걸 못하고 강요를 종교를 하든 뭐를 하든 너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왕이나 통치하는 독재자나 얘들한테 하나씩 뺏어온 거야. 우리 건들지 말라고. 최소한 이건 재산권의 자유 당연한 거잖아. 근데 재산이 왕이 다 왕토 상상으로 다 왕 거야 이렇게 썼대 옛날에는. 그러니까 헌법에 있는 조문들이 이게 전부 다 역사가 있다는 거야. 역사. 거기다가 이 시민이 처음에는 시장에 있는 국민에다가 일반인으로 늘렸어. 일반 남자. 거기다가 조금 지나서 한참 현대에 와서 여자까지 늘린 거야. 이게 됐지? 그러니까 이게 확장되면서 뭐가 확장된 거야?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영역이 확장된 거야. 그 1900년대 이전에는 여자는 투표도 못했다고. 이해됐지? 어? 그러니까 이렇게 소극적에서 이게 점점 늘어나면서는 우리가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피해를 끼쳐서가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좀 도와줘. 우리 좀 네가 이렇게 해줘야 돼 너는.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상황까지 간 거야. 이제 적극적 권리가 되는 거지. 자, 어쨌든 자 봅시다. 그래서 이 영미법주의는 불문법주의라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는 있겠지. 네. 장점이. 근데 이제 이거는 합리도이라 이게 명확하겠지. 네. 명확하지만 딱딱하게 하고 해석하는 사람한테 코 걸고 귀에 걸고 막 그러겠지. 명확하니까 막 비틀어서 해석하고 그치? 그래서 합리론과 경험론 있는 것처럼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가 되고 처음에 일본 일제 식민 치하에서 강제로 배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겠지. 제헌에 의해서 그지? 한자로. 그래서 조금은 일제식 잔재가 있던 것들이 점점 사라져서 이제 고쳐가는 거지 지금 법을. 자, 헌법. 됐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데 자, 그렇게 해서 헌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라고? 이렇게 헌법이 없었잖아, 그지? 헌법이 없다가 제헌의회에서 헌법을 제정하는 제헌의회에서 헌법을 제정을 했잖아. 이 헌법에 따라서 정부도 구성하고, 그죠? 그래서 먼저 국회의원부터 뽑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건 제헌의회고 이거를 개정하지, 개정. 개정해가면서 한번 1차, 2차, 3차 이렇게 지금 9차 개정안 내놨나 이렇게 됐거든. 이렇게 고쳐가는 과정 속에서 그 사회의 시대 정신을 여기다 다 모으는 거야. 그래서 이 지금 새로 이제 만드는 헌법이 쭉 한번 읽어보니까 첫 번째는 장애인 보장하는 거. 또 하나는 지방 정부에다가 권한을 이행하는 거. 또 하나는 대통령이 딱 한 번 중임을 할 수 있는 거. 지금 대통령은 안 된다 이런 것도 써놓고 뭐 그런 것들 장애인이랑 뭐뭐 했지 내가 장애인 지방정주 그 다음에 장애인도 있고 중소기업 보장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대통령 연임제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대통령 연임제 지방정부 그 다음에 장애인이나 중소기업 보호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자유와 평등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이잖아. 그걸로 인해서 파생된 기본들도 있잖아. 그런 성격이 있는 그런 기본권들 새롭게 떠나는 뭐 생명권 알 권리 그다음에 뭐 이렇게 원래 이제 헌법 교과서에는 있는데 헌법 재판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했는데 헌법 조문으로 안 나오는 이 기본권들을 대폭 보장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됐더라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런데 봐봐. 헌법이 민법, 형법, 헌민형하고 또 뭐 있어야 돼? 삼권 분립이니까. 민법 있고 형법 있고. 이거는 개인은 정부. 정부니까 무슨 법이 있어야 돼? 행정법. 네. 그래서 행정법이 있어야 하고 행정법에 따라서 행정소송법도 있어야지. 자, 이게 이제 기본법들이고 기본법. 여기다가 민법인데 민법 말고 민법은 일반적으로 사람들끼리인데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상법이 있지. 근데 이 상법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음하고 수표는 특별하니까 어음수표법 따로 또 있고 이 상행위를 하는데 이 사람이 독과점을 하면 독과점 규제법이 따로 있고 이런 게처럼 쭈루루룩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 이게 헌법이지, 헌법. 헌법이 있고 또 뭐 있지? 법률이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법률다 밑에. 헌법 명령. 조례. 명령은 대통령 명령이 세, 조례가 세? 명령. 그럼 명령. 그 다음에 조례. 그 다음에 조례 밑에 뭐가 있을까? 규칙. 규칙. 그리고 규칙 밑에는 이거 배웠나 보네? 양심. 어? 도덕. 조리. 조리.
법의 원리. 조리. 자, 그런데 이렇게 헌법은 성문화됐으니까 별 상관이 없잖아. 근데 외국과의 조약은 어디로 쳐야 돼? 법률. 법률의 조약으로. 왜? 국회에서 뭘 해줘? 동의를 해줘야 돼. 그래야 법률의 효력이 발생해. 이건 대통령 명령, 행정각부 명령 뭐 다 있잖아, 그지? 네. 왜? 법률의 권한을 위임한 사람이 내린 명령. 네. 자, 그러면 헌법, 법률, 명령은 국가적으로 다 된 거잖아. 네. 근데 지방자치의회가 있잖아. 네. 이 외에서 법률의 위임을 받든 아니면 이거 명령을 법률, 헌법 명령, 헌법 법률 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그지? 기본적인 자잘한 자기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의 규칙들, 조례들. 그러면 이 명령이지, 이 명령을 실행할 규칙을 제정해주지. 행정규칙, 뭐 이렇게 하면서, 그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안에 있어야 돼? 조리 안에. 조리는 뭐야? 신의에 맞춰 성실하게. 신의 칙이라 그래. 신의의 성실. 신의 성실하게. 뭐 이런 것처럼 일반적인 원리들, 도리들 안에 되어 있는 것이라 보통 얘기할 때는 법을 최소, 도덕을 최소화하면 도덕은 상식이 맞아야 그지? 도덕을 최소화하면 여기 뭐라고? 법. 네. 법이 아무리 늘어나마다 도덕을 넘을 수는 없다고. 근데 이 도덕보다 넓은 게 뭐라고? 조리라고. 이 도덕은 뭐라고? 비난받지. 네. 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안 할 수도 있지 뭐. 근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당위성. 이 법은 뭐라고? 처벌받지.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헌법을 봤을 때 정리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헌법 10조. 그 나는 법 배우면서 깜짝 놀랐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그러거든. 네. 행복 추구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하고 싶고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이렇게 행복이란 단어를 법에서 발견할 줄은 상상 못해서 헌법 배우기 전에. 그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본권을 하는 거고, 또 이 자유권하고 평등권인데 이건 충돌할 수밖에 없어. 개인의 재산이 있잖아. 개인의 재산. 그러면 우리 집 앞마당에다가 내가 지하 1km 땅 파도 돼? 안 돼요. 왜 안 돼? 내 땅이 아니니까. 내 땅이야. 내 땅 지하로 밑으로 땅 파야 되냐고. 안 돼요. 왜? 그 땅 밑까지 자기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자기 거예요. 그래요? 그래도 안 되는데. 왜 안 돼? 너 그 생각하는 거지. 지하철 같은 거 지나가는데 파면 어떡하냐고. 네. 이런 거래. 자기에다가 우물을, 남이 피해가 안 되면 우물을 200m, 1000m 파도 상관없는데, 남이 50m씩 파는데 나 혼자 200m 파면 내 우물로 물이 다 모이잖아. 그러면 자기가 권리를 남용했다고 그래. 법은 뭐라고? 권리와 의무 관계야. 뭐라고? 권리와 의무인데, 이 권리, 의무인데 민법에서 권리 남용하지 말라고 그래. 권리에서 위에 잠자도 안 되거든. 내 권리 포기해도 안 되는데 이걸 넘치게 사용하면 권리 남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다. 우리 집 앞마당에다 똥을 막 퍼져놔서 내가 담아놨어. 그럼 미국에서 처벌받는다 알아? 우리 집 앞마당 잔디 안 깎아도 처벌받는다 알아? 그 벌레 꼬서 그런가? 미간에 치고 벌레 끼고. 이런 것처럼 권리를 남용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남용의 기준이 뭐야? 사회라고, 사회. 피해갈 때. 또 이런 거랑 똑같지. 내 권리랑 학교의 권리랑 충돌해. 뭐냐면 학생은 머리 좀 자유롭게 하고 싶다고 개성. 왜 내 신체인데 네가 마음대로 까면 인격권도 있고, 그지? 생명의 존엄도 있고, 그지? 자유로운 표현도 있고, 그지?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나는 교육권이 있다고. 아이를 교육시킬 권리가 있다고. 그럼 충돌하잖아. 안 그래? 근데 머리랑 교육이랑 무슨 상관이야? 뭐라고? 머리랑. 그러니까 평등하게 동등하게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을 위생적으로 교육시키고 이렇게 막 구성해. 법률 싸움에서. 근데 그렇게 하면 요즘엔 다 그 학교가 지지 않아요? 그렇게 싸우면. 그런데 지금 그럼 애들 머리 왜 규민까지 딱 자르게 하냐?
요즘 많이 풀리잖아요. 풀렸지. 근데 그렇게 해갖고 자유인데 자유권이 개성을 인정한 자유권 행복권을 더 옛날보다 존중하는 것 뿐이지. 똑같은 거야. 자, 어떤 사람이 강도가 들어와. 그래가지고 저 남의 집에 가서 유리창을 다 깨고 들어갔어. 그러면 그 사람은 죄물 손괴한 거야, 남의 거? 왜요? 재산권 해친 거야? 네. 그럼 나는 죽어? 손괴하지 말고? 네? 그러면 강도가 들어오는데 난 죽으라고? 아니요. 그게 긴급피난이라고. 자, 재산권하고 생명권하고 하면 누가 이겨? 생명권. 생명권 이기는 거야. 그런 것처럼 기본권은 충돌할 수 있다고. 기본권을 충돌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명권. 그러니까 기본권도 서열 순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본권. 자유와 평등은 자유롭게 해주려면 평등하게 못해주고, 평등하게 못해주면 자유롭게 못해주는 면도 있다고. 그러니까 기본권의 충돌에 대해서 급격하게 요새 많이 일어나는 거야. 자, 내 땅이야. 빌딩을 20층 져도 돼? 안 돼요. 왜? 그거 지어도 되는지 응. 그 검사 받아야 돼. 왜? 그게 부실공사 될 수도 있잖아. 아니, 그거는 검사 당연히 해줘. 그럼 부실공사 아니야. 그럼 해도 돼? 네.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네가 20층 지니까 나는 햇볕이 하나도 안 들어와. 그것도 있어요 뒤에? 그게 1조건이라고 또 있어. 그건 또 안 되죠. 아니 그러면 야, 내 땅인데 내가 빌딩도 못 져? 네. 햇빛 안 받으면 죽으니까. 아니 햇빛이 많은데 그 시간이 적어. 확 줄었어. 그래도 안 되죠. 왜 안 돼? 그러면 빌딩 못 줘 아무도? 그 다른 방법 생각해야죠. 그럼 다른 방법은 그 빌딩 주지 말란 얘기야? 그래서 1조건 분쟁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하루에 햇빛이 몇 시간 비치는데요. 그 정도는 참을 만해요. 이렇게 법원이 판정해줘. 그래가지고 아파트 단지 보면 여기는 이렇게 높다가 여기는 이렇게 낮춘 데가 있어. 어떻게? 왜 그런지 알아? 1조건. 이것까지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이 소송 걸어가지고 우리 햇빛 하나도 못 쏜다. 그러니까 햇빛 들어온 각도야. 아니지, 우리 집, 우리 땅인데, 나도 그 땅 이용할 권리가 있는 거지. 이런 것처럼, 이 헌법 안에 있는 기본권들의 관계는 우수하게, 복잡하게, 메커니즘을 가지고 일어나. 요즘 화두가 되는 거. 또, 여기에 보면,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에서 행정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제. 왜? 얘네들은 이렇게 전통에 따라서 왕이 있고 왕 대신에 총리나 수상이, 그죠? 네. 영미법주의인데 왕 대신에 총리, 마가로 대처, 총리나 수상들, 그지? 수상들이 대통령처럼 일하는데 이 로마나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지 한 명이 대통령이, 그지? 대통령제의 행정부냐, 이 총리처럼 의원 내각제의 행정부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르게. 그 다음에 이 입법부도 이게 하나만 있는 단원제냐, 이런 전통에 의해서 상원이 있고 나머지 보통 사람들이 하원을 구성하는 상하원제인 양원제냐에 따라 또 다르고, 그죠? 이 사법제도도 옛날에는 판사만 했는데 지금 일반인이 법률 심사단, 뭐라고 하지, 그게? 배심원단 해서 들어가 있죠. 이것도 헌법에 이번에 반영했거든. 새로운 헌법에 반영하려고. 원래 배심원 있잖아요. 원래 있었는데 헌법에는 없어. 외국에서 들여온 거야. 그럼 헌법에 넣는데 배심원 왜 하고요? 아니지. 그러니까 배심원제로 그걸 해서 받아들였는데 그 법률로 근거를 했는데 확실하게 헌법으로 근거를 올리자고. 그래서 올리는 거야, 이번에. 그러니까 배심원제는 영미법상에서 많이 쓰였던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판사가 공부를 하고 왔는데 공부만 열심히 하는 애야. 근데 이 판사가 결정한 그게 법원이야. 곧 법의 원천이 돼. 그런데 이 판사가 사회 전체의 법의 감정에 대해서 항상 정확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인 마인드를 리겔 마인드라고 해. 자, 국회의원은 지역구를 대표해, 국민을 대표해? 지역구. 아니요, 국민을 대표하는 거야.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야.
근데 하는 거는 하는 짓은 국가 지역구를 대표하는 거고, 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자, 판사는 뭐를 표현하는 거야? 자기가 법의 대변자야. 법률과 법률 사이에는 법 감정을 대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주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것들을 하면서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의 법 감정을 반영하지. 그 제도를 받아들인 게 이게 배심원제라고. 이해됐어요? 이 법학 배우면서 리겔 마인드가 뭔지, 법의 정신, 법의 마인드가 뭔지 어마어마하게 고민 많이 하거든. 법률적 마인드가 뭔지. 법의 정신을 고민하거든. 근데 이렇게 일반인의 법 감정을 수용하면서 재판을 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쨌든 이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요번에 싸그리 다 했거든. 하나도 안 빼고. 정당 해산부터,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부터,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 이걸 싸그리 다 했어.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또 다르게 거리가 됐을 때, 뭐 대행했을 때, 뭐 한다 하고 좀 더 넣었더라고 요번에 헌법을 만들면서 이렇게 뭐 그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나서. 그런데 헌법재판소 부분도 시험 문제 굉장히 핫하지. 왜? 모조리 다 나오고 국민이 방청 시청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기본권 갈등 문제에 대한 기본권 갈등과 처리에 대한 문제. 왜? 이 정부 제도에 관한 거 굉장히 예민하거든. 응? 그 다음에 이 국회의원의 역할 뭐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핫하거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문제 이거 굉장히 핫하거든. 그치? 그런 다음에 지금 이렇게 법률과 조약, 지방정부와 관계에서 이 조례, 이 순위 이런 것도 굉장히 핫하거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 기본 원리에서 이렇게 헌법이 싸그리 만약에 이게 이제 통과를 한다면 이렇게 진짜 제한이 되고 지방선거 날 헌법투표가 돼가지고 헌법이 확정된다면 교과서를 싸그리 다시 고쳐야 되거든. 왜 그러면 조문이 또 순서도 다르고 그래.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살펴보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새로 나온 것들을 중심으로 핫하게 굉장히 여러 가지 재구성이 나와서 이게 이 문과 애들이 법정 할라나 안 할 가능성도 많은데 이게 너무 새로 바뀌어갖고 불안해서 법과 정치 헌법 됐어요? 여기서 이제 관련된 것 중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니까 질문사항 이렇게 봐. 헌법. 없어? 근데 배심원은 누가 뽑는 거? 배심원은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될 거라마 신청을 한 중에 선정을 하는데 일정 자격 조건이 있고 뭐 금고 이상 형이 안 되고 뭐 하고 그 다음에 배심을 하면 언제 재판이 있다면 몇 번 이상 출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자격 조건이 있어서 뭐 일반인은 과반수 이상이에요. 너가 배심원. guilty or not guilty 이렇게 하는 거? 네. 그거는 저도 안 쳐봐서 모르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개만 해. 이게 죄가 있냐 없냐만 몇 대 몇으로. 그래가지고 그래서 11명이잖아. 그러니까 홀수로도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6대5 이렇게 나잖아. 그러면 유죄다 그러면 유죄로 되고 유무죄만 판단하고 얘를 몇 년이다 이런 걸 판단하면 안 되거든. 그건 안 되지. 그래서 법률적으로 그래요 이게 유죄라고 생각하는군요 하면서 법 감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러지. 그지? 네. 그럼 다 됐어? 네. 또 없어요 여기? 질문? 이게 그전에는 130조였는데 지금 조문도 바뀐 것 같은데 130조하고 붙이 얼마 안 되는데 헌법 그전에 있는 거 이렇게 헌법 정리해 놓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걸 논술로 시험을 날 때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게 최고의 그 마지막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인간의 존엄이라고 인간의 존엄 그 다음에 행복
그러니까 자유권 평등권을 기본을 할 때 인간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지고 더 존엄함을 나타낼 수 있고 인간의 가치를 더 우수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가 기본권 갈등의 첫 번째 역할이고, 그러니까 인간은 존엄과 가치하고 행복 추구하니까 인간 자체가 존재해야 되니까 생명권이 중요한 것이고, 그지? 그 다음에 존엄하니까 인격권이라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론으로 자유평등을 갈등하면서 조절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기본권 갈등을 했을 때 이 자유도, 이게 평등도 형식적 평등하고 실질적 평등, 상대적 평등하고 절대적 평등까지 나눠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유권을 하는데 이 평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몇 명을 소수민족을 취업시켰어. 대학을 받아줬어. 그랬더니 이 백인이 아니 나는 시험을 봤는데 101점인데 떨어졌다고, 나는 쟤네들을 평등하게 해주는 것 때문에 내가 역차별 당했다고. 그런 이 역차별에 대한 소송 문제까지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했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국민의 권리를 제약할 때는 헌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헌법에 위임을 받은 법률이 있어야 되고, 이 법률에 따라서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있지만 절차적인 정당성, 절차까지도 정당하게 해서 그 특정 목표를 위해서 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그 목표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발동을 하는 것들이 제약의 기본적인 특성이야.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제약을 할 수도 없고 인간의 필수적인 걸 제약을 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적당한 부분을 양보하는 거야. 적당한 시간 동안. 그게 대화와 타협으로 법을 만들어가고 정치인들이 법을 제정할 때 요 부분 어느 정도를 제약하고 어느 계층의 사람들을 이익을 하게 하고 어느 정도 나눠주는 게 전체 구성원들의 행복에 도움이 되느냐 라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라고 그러는 거야. 이해됐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입법부하고 사법부하고 행정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 관계가 똑바로 진행이 돼야, 그래야 이 나라 자체가 잘 굴러가니까. 그러니까 이 투표를 하다 보면 국민들이 행정부를 A정당 뽑으면 사법부는 B정당 뽑고 이렇게 막 절묘하게 나눠주고 그랬어요. 여태까지. 한국 국민들이 역시 똑똑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행정부와 입법부의 경제, 아니면 사법부의 역할, 뭐 또 경찰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실제 사례가 발생을 한 것들이 이번에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구체적으로 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돼서는 뭐 게리맨더링하고 뭐 선거구 법정주의하고 선거가 예민한 거니까 선거구를 법으로 정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고, 이렇게 배경이 되는 이런 것들은 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이해하기 위해서. 그지? 헌법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느라고 필요한 거고, 실제로 이렇게 제언되고 개정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또 시험 문제가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헌재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제는 민법, 형법, 상법도 나오지만 이 상법의 이 특별법, 뭐 독과점 방지법이나 이렇게 이런 법들, 이게 선준화돼서 꼭 요즘 필요한 정보, 보호, 사생활 보호에 대한 법률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진화된 이런 법들이 필요하잖아. 꼭 새로 나온 뭐 사생활 보호에 대한 비밀에 대한 뭐 통신 비밀에 대한 법률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들을 헌법에 이번에 반영을 조금 했더라고. 새로 나온 기본권으로. 근거가 있어야 법률을 만든 거거든. 자유롭게 또. 됐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헌법. 수고하셨습니다.